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방이 뭐 그 탄수화물과 더불어서 이상하게 그 좀 기피하는 영양소로 지방을 많이 꼽고 있어요. 근데 기피해야 될 3대 영양소 모두가 사실은 기피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 양만 조절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매우 좋은 이로운 것들이다. 지방도 자제만 잘하면 되지. 그죠? 지방은 주로 뭘로 먹느냐? 뭘로 먹는다기보다는 먹는 입에 들어가는 비율을 보니까 돼지고기 지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한테.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먹는 게 저는 올리브유,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많이 먹습니다. 돼지고기의 이제 주 유입 경로를 보면은 뭐 나중에 이제 단백질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뒷다리살을 많이 먹습니다. 뒷다리살. 일단은 뭐 지방이 적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좀 약간 좀 퍽퍽한 그런 살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고, 뒷다리살이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탑마트, 뭐 서울 지방에는 있겠지만 부산 경남 지방에 우리 탑마트 많죠. 탑마트, 그 제가 가는 해운대점 탑마트 같은 경우에는 880원, 뭐 행사할 때는 더 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고기용 해먹으라고 또 얇게 잘 썰이 줍니다. 그래서 잘 썰이 난 거를 이제 아가지고 저는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880원 탑마트용, 그거 제일 많이 먹습니다. 불고기를 해 먹을 때도 있고, 그냥 구워 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고기를 해 먹으면 아무래도 귀찮으니까 불고기를 하면 저장이 용이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한 1kg 단위로 팔기 때문에 1kg 사가지고 뭐 양파 한 3개 넣고 마늘 한 줌 넣고 또 뭐 냉동 채소나 그냥 채소 같은 거 이래 또 넣어가지고 한솥 푹 끓이가 간장 소스 좀 넣고 푹 끓이면은 뭐 1kg 사면은 5일에서 뭐 일주일 먹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로 먹습니다. 간편하니까 끓여 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주로 먹고 있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외부 사람들하고 소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는 대가가 필요한 그 음식이기 때문에, 소고기는 궁할 때 이제 가족끼리라든지 혹은 뭐 그냥 마트에서 사와서 저 혼자 그냥 조금만 구워 먹죠. 호주산 소고기가 뭐 좀 많이 싸긴 한데 소고기를 좀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소고기를 구워 먹고 나서 후라이팬에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돼지 라드하고는 좀 다른 그런 서걱거리는 그런 기름을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뭐 돼지고기보다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손은 자주 먹지 않고, 제일 자주 먹는 올리브유는 정말 자주 먹습니다. 그걸 즐기진 않지만 샐러드로 무쳐 먹을 때도 있고 한데, 주로 이제 조리할 때 해서 먹죠. 조리할 때. 그래서 올리브유 제일 많이 먹고, 그 커클랜드 코스트코에 파는 거 2kg짜리 엑스트라 버진 그걸로 항상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몸속에 들어가고 제 혈관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거를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먹는다는 거, 그 3가지 정도 그렇게 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들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고 있느냐. 뭐 앞선 지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돼지고기하고 뭐 가끔씩 먹는 소고기, 그게 이제 제일 저에게는 가장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뒷다리 먹는 거, 왜 뒷다리를 먹느냐, 뭐 삼겹살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돈 더 들어가면서 굳이 지방 많은 거를 제가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같은 돈 주고 먹을 것 같으면은 어차피 혈관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이 아무래도 같은 그람수로 쳤을 때 양질의 단백질이 좋다 보니까 뒷다리살 위주로 먹고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퍽퍽한 그런 뒷다리살을 제가 좀 좋아하고, 또 뒷다리 지방이 보면은 얄핀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 삼겹살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퍽퍽한 얄핀하면서 맛있는 그 지방, 그런 앙상블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백질로서 소고기와 더불어 또 종종 먹는 게 있다면은 닭가슴살입니다. 뭐 깍둑썰기 해가지고 뭐 조리할 때 넣기도 하고 반찬으로 그냥 닭가슴살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뭐 딱히 즐기진 않는 이유가 비슷한 돈 주고 샀는데 닭가슴살이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닭가슴살을 챙겨 먹진 않아요. 먹을 기회가 생기면 먹는다 뿐이지 또 뭐 제 돈 주고 살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후순위가 닭가슴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들 그러거든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단백질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단백질 양이. 그러면은 뭐 사실 그 그램수로 따져봐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 뒷다리살 뭐 50g을 먹는다, 한 끼에 50g 먹는다 그러면 50g 다가 단백질이 아니죠.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단백질이니까. 근데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곡류에도 단백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 같은 거 콩으로 돼 있는 뭐 그거라든지 또 다른 반찬에도 다들 그 영양소가 고루고루 들어있죠. 또 근데 이제 어느 반찬에는 어느 영양소가 조금 많이 들어있다. 좀 뭐 칼륨이 풍부하다. 뭐 이런 거의 차이다 뿐이지 각각 다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모자라지 않게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저도 그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단백질을 한 2kg 정도 체중당 2g 정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 정도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취미생활로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대비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돼도 1.5g에서 1.8g 체중당 1.5에서 1.8g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라는 게 한번 먹으면은 그게 먹은 걸 일회성으로 촥 배출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봤을 때 어느 한 날에 단백질을 많이 먹었으면은 다른 날에는 단백질 뭐 조금 덜 섭취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매일마다 일정량의 뭔가를 섭취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거 뭐 하루 좀 많이 먹었으면은 하루 좀 작게 먹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운동 끝나자마자 뭐 먹어야 된다는 운동 뭐 기에 창이 열린다는 운동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소화가 되는 구조를 봅시다. 뭐 저작 활동을 하고 2차 저작 활동을 하고 뭐 간으로 갔다가 또 소장 뭐 대장 이렇게 이제 거치는데 그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장이 꼬불꼬불하게 돼 있잖아요. 쫙 길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위장에서도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30분 있다 물묵으로 하는 게 뭡니까? 위장에서 이 저작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물에 섞여 가지고 그 정상적인 소화 작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뭐냐? 식사 같은 경우에도 식사 전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보충제도 뭐 전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그게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다 소용없거든요. 뭔 얘기하다 그랬지? 시간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어쨌든 적어 놓고 해도 항상 이 제멋대로 얘기하니까 영상이 항상 뒤죽박죽이죠. 이해해 주시고. anyway 어쨌든 간에 단백질 얘기하다 그래 됐네요. 단백질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있는 경로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따뿐이지 굉장히 그 다양한 경로에서 흡수가 되고 있다. 그 다양한 경로에서 섭취되는 단백질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2g 섭취해야 된다, 1.5g 섭취해야 된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세요.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근성장 혹은 뭐 근력의 상승 이런 게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잠 잘 자는 거죠. 잠을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을 것인가, 어떤 식기를 먹을 것인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의 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드리자면은, 밥에다가 뭐 완두콩, 저는 완두콩을 이제 제일 좋아하는데, 완두콩을 저는 물에 삶아서 뭐 그냥 밥 반, 완두콩 반, 요렇게 삶아서 섞어 먹기도 합니다. 완두콩이 일단 제일 좋아요. 구하기도 쉽고, 통조림도 구하기 쉽고, 냉동으로 된 완두콩 구하기도 쉽고, 완두콩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뭐 서리태 같은 것도 좋고, 그렇게 너무 육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육류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족력이 전혀 그런 게 없지만은, 제가 왜 맥주를 웬만하면 먹지 않고 육류, 특히 내장류도 자제를 하고 이러냐면은, 의류도 좀 충분히 자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통풍이 걸릴까 뭐 이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런 게 안 걸리고 그냥 오랫동안 재밌게 운동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너무 특히 육류 이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재료에 관해서라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적인 부분이 많이 같이 이런 업 자체가 그렇게 공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 심하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영양소에 대한 유입 경로가 일부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서 되게 그 집착과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넓게 보시면 됩니다. 넓게. 그게 근육과 근력 이런 성장뿐만이 아니고 건강이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넓게 보시라는 거. 단백질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필요한 건 맞으니까 하긴 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세요. 어떤 그 필수 암노산 굳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물론 나머지가 안에도 비필수 아미노산이란 이게 천대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고, 뭐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도 몸속에 많이 존재하는 게 있고 좀 적게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가리지 말라는 거. 내가 먹는 보충제나 육류만 단백질로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더 처먹어야 되는데 턱 아파 뒤지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모자란 부분은 모자라고 회식 때 좀 더 먹고 그렇게 다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또 차를 즐겨 마십니다. 커피를 제일 즐겨 마십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제 보이차는 이번에 작년 연말쯤에 처음 접했고, 그래서 뭐 그냥 취미를 붙여가면서 그냥 먹고 있고, 뭐 루이보스 티는 좀 물처럼 마시고 있고, 우엉차는 맛이 좋아서 자주 먹고 있고, 그리고 녹차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 종류를 되게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일반적인 식생활로서는 그 정도로 이제 짧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보충제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